최근 들어 뉴스에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연예인들을 필두로 자주 논란이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업 청수가에서도 들리고 심지어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국내외 구분 없이 이를 다루는 영화 또는 드라마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약 관련된 기사들을 접할 수 있을 만큼 마약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너무나도 가까이 와버린 마약. 사실 마약은 인류가 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쾌락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근대 동아시아에 엄청난 혈흔을 남겨주었던 바로 그 마약, 아편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이고 부유했던 나라 청나라. 한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청나라의 경제 규모는 1800년대 초반 전 세계 GDP의 30%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 점유율은 20% 이하로 감소하고 1900년대 초반에는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물론 청나라가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쇠퇴기에 있었고 더불어서 서구열강이 산업혁명과 식민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몸집을 키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이죠. 바로 이 한가운데에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와 중국의 역사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을 화폐로 삼던 시대에 영국인들이 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대한 차를 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 엄청난 양의 은이 흘러들어갑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편을 중국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세우기 전에 중국 혹은 청나라에는 과연 아편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청나라에서는 이미 아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진통제 혹은 해열제였을 뿐이죠.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대마 재배 710명, 양귀비 927명 검거. 대마는 그렇다 치고 아니 양귀비도 문제가 있나? 그런데 양귀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붉은 꽃을 떠올리실 겁니다. 양귀비 꽃이 단속의 대상인 점 알고 계셨나요? 다이소에 가도 양귀비 씨앗을 파는데 왜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들이 검거되는 것일까요? 양귀비가 바로 아편이기 때문입니다. 양귀비 진액을 수확한 후에 정제한 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사실 양귀비는 인류 전체의 삶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석판에도 기록이 보이고요. 아편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애초의 용도는 진통제 혹은 해열제 등의 효과를 기대해서 사용했으나 상당수의 진통제가 그렇듯이 금단 또는 의존 현상이 있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서양에서는 액상, 가루 등의 형태로 유통되었으나 영국이 청나라에서 은을 갈취하기 위해서 흡연할 수 있는 형태로 유통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청나라 전역에 아편 중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마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금지하는 정책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화가 난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아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0년 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장악할 때까지 중국의 땅은 서구열강의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아편 전쟁을 둘러싼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아편하면 아편 전쟁이 먼저 떠오르고 약간 현대적인 의미의 마약이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는 않죠. 아편을 했다라는 뉴스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주사바늘, 알약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자주 봐서 쉽게 연상이 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아편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편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편류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본 흡연 형태로 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편 이외에도 아편을 정제해서 다른 이름을 가진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804년 원래 진통제로 쓰이던 것에 착안하여 아편을 정제하고 그것을 또 정제해서 극도의 진통을 덜어낼 수 있는 성분을 분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몰핀이에요. 아편의 핵심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전쟁 영화에서도 아마 주사하는 장면을 몇 번 보셨을 수도 있는 몰핀. 몰핀은 사실 두뇌의 통각기관을 마비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통 효과를 가지는 것이죠. 아직도 진통제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진통 효과가 강력한 몰핀. 그러나 그만큼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강해서 중독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고통을 수반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몰핀을 접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없기만을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영국 몰핀의 화학 반응을 추가해서 다이아세틸 모르핀
이라는 것을 합성해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한 유명 제약사가 이 성분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의 이름이 바로 헤로인입니다. 사실 몰핀 발견 이후 반세기의 시간 동안 몰핀을 사용하면서 부작용을 꽤 많이 겪었던 유럽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로인을 중독성이 없는 모르핀의 대체제로서 생각했고, 이를 진짜 의학적 관점에서 약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헤로인은 몰핀보다 강력한 진통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몰핀이 사실 통각을 차단하는 진통제의 역할을 했고, 중단 시 그만큼의 통증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그 모르핀보다 강력하다고 하니 중독성과 의존도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3대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중에서 가장 극심한 중독과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 최악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헤로인을 의약품의 형태로 30년이나 판매를 했었으니 유럽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금단 현상과 중독 현상으로 죽어왔을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을 비롯해서 헤로인과 관련된 수많은 셀럽들이 헤로인으로 삶을 달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의 용도로 사용되다 결국에 인류의 무지와 맹목적 의존이 만들어낸 마약, 그리고 아편 전쟁을 중심으로 아편과 아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아편과 마약을 보면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닐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에서 부디 마약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모두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